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HMM 좀 레포트 보면서 향후의 주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3월 달에 급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0% 가까운 상승이 한번 보여줬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1분기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포함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2, 30% 정도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다시 내려갔다가 30% 빠졌거든요.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레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2022년 순이익 13조, 대신증권에서 나왔고요. 보시면은 HMM이 목표 주가가 4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32,200원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운임률 자체가 일단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결국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유럽 항로의 스파성 운임 조정에도 상승 영향, 결과적으로는 이게 매출액 증가도 증가지만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이익률이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직전 추정보다 잠정치가 한 10% 정도 상회를 하고요. 그래서 연간 실적 추정이 2022년도 10조였는데 13조, 2023년에는 4조 9천억이었는데 5조 3천억 이렇게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변동률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24%돼 있고, 영업이익률이 57%에서 63%로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볼 거는, 요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니까 내려보시면은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2023년도 물돈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그냥 이렇게 추정치일 뿐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요건데, 자, 그러면은 작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올해 둔화될 것이다. 근데 올해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2023년도에 둔화될 것이냐. 를 봤을 때 이 영업이익 추정치 보면은 5조에 5조. 정말 5조밖에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고, 정말 5조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부채 비율이 다 갚아가지고요. 부채 비율 자체가 상당히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30%대죠. 부채 비율이.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OE 자체가 78, ROA가 55. 말도 안 되는 뭐 수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HMM 문제는 2023년도,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불확실하다. 앞으로 불확실하다.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 자, 그러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걸 봤을 때 5조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5조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주가 위치가 3만 원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시가총액이 15조로 봤을 때 멀티플이 3입니다. 3. 3. 정말 3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5는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뭐 근거가 있냐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은 적어도 저는 5는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 25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충분히 뭐 4만 5천 원까지는 좀 갈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직전 고점은 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4만 원, 4만 5천 원, 4만 원에는 놀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태였는데 지금 대량 거래가 나온 시점에서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이게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장기 수렴이 될 가능성도 있구나. 요것도 좀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 과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말단부터는 지금 수렴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지면서 바닥 저점이 상승하는 구간 27,000원 이 정도까지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멀티플이 뭐 1.1, 뭐 2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요 흐름이 한번 빗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최대치일 것이다. 2022년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약간 틀어졌어요. 긍정적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도 2023년도 5조를 봤을 때를 보더라도 그래도 멀티플 3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 보수적으로. 그리고 멀티플 5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조에서 25조 사이. 지금 15조가 여기거든요. 15조 여기입니다. 25조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 정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범주 안에 놓으려면은 이 수렴 구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27,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많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과거는 있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기서 수렴 이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2,000원이라는 가격 보시면은 42,000원 헛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42,000원이 단기적인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3분기 정도 됐을 때 주가가 좀 빠진 상태에서 42,000원이 오히려 더 유효한 그런 목표 주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대차 거래에서 최근에 이제 대차 거래가 많이 늘었어요. 4월 달에 좀 많이 늘었고 다시 이제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맥스 값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 이제 4월 말 정도에 찍혔고요. 그리고 신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이 여기서 한번 콱 물렸기 때문에 신용이 1%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소강 상태가 되는 시점이 아마 장기 횡보가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다시 한 0.8대로 내려왔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